예, 미디어 모네와 주체적 사고 일주입니다. 아, 우리 국립 목포 해양대학교의 미디어 모네와 주체적 사고는 대면 수업을 하지요. 2022년 1학기 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수업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이제 나와 같이 공부를 하지만 1주, 2주, 3주, 내가 1주 OT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1주, 2주, 3주 차는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하고 4주 차부터서는 우리 분반에서 모둠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둠에서 함께 동료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발표를 하는 이런 그 수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해서 내가 매 주차 아, 약 50분 뭐 1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별도의 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했던 내용을 이 수업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주차부터 여러분이 모둠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니까 그 발표를 맡은 주차의 분반들은 특히 더 많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과목 자체가 미디어 문해와 함께 주체적 사고, 주체적 사고를 강조하고 있어서 그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그 주차별 내가 제공해주는 자료를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발표해보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주체적인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1주, 2주, 3주, 4주는 각각 50분 정도씩 이렇게, 아니 그 1주부터 15주까지 다 만들어서 미리 좀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1주차 지금 동영상도 우리가 강의실에서 우리가 만나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강의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2시간 수업을 하니까 좀 더 이런저런 뭐 주변적인 이야기 보충을 해서도 할 거고, 이 수업 동영상은 조금 정제해서 뭐 한 50분 정도 만들어서 강의실 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4주부터 발표할 때는 미리 또 내가 만들어서 제공해 줄 테니까 참고하면 돼요. 자, 서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의미 있는, 재밌고 의미 있는 한학기 공부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수업 계획서는 별도로 안내해 주었고, 또 이 수업 자료 앞부분에 그 수업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 참고하면 되겠죠. 우선 자, 미디어란 무엇인가? 우리 과목이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입니다. 문해, 에, 독해, 우리가 이제 독해 어떤
텍스트를 책이나 글을 어떤 내용인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해석하는 거, 이걸 독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문해는 이제 이 미디어란 무엇인가 좀 이따 보겠지만, 어, 우리가 이를테면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죠. 시각으로 보고 또 소리를 청각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 그 이제 독해는 읽는 것, 읽고 해석해내는 것을 독해라고 우리가 할 때, 문해는 그야말로 이제 보고 듣고 읽고 또 그런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란 내가 꼬이네. 미디어란 무엇인가를 같이 봅시다. 매개체, 매개체 주로 우리가 이제 매체라고 하죠. 매체. 미디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체. 국어 사전에서는 매체를 또 뭐라고 이제 정의하냐?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 이건 뭐 사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A와 B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전화가 바로 A와 B를 연결해주는 그 매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예. 어원을 이렇게 이제 좀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됐고, 그러면 이제 또 멀티미디어는 또 뭐냐? 우리가 이 멀티미디어란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음성, 문자, 그림, 영상 등의 여러 매체들을 만들고 저장하고 전송하는 일을 하나로 통합시킨 장치나 기술을 멀티미디어라고 하지요. 그러면 뉴미디어는 뭐냐? 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일 텐데, 이런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미디어에 상대하여 등장한 새로운 정보 교환 및 통신 수단을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매스미디어는 뭐냐? 이를테면 이제 미디어와 그 연관되어 있는 유사적인 개념을 이렇게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뭐냐? 불특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대중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잖아요.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대중매체. A와 B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A가 텔레비전 방송사이고 B가 시청자일 경우에, 텔레비전은 매체인 동시에 대중매체죠. 예. 즉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이렇게 의사소통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많은 수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매체가 대중매체죠. 대중매체,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 매체를 상업적,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산업을 또 특별히 이제 미디어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에 대한 주된 개념들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뭔가, 뉴미디어는 뭔가, 또 매스미디어는 뭔가를 이렇게 조금 설명했습니다. 미디어 산업.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했고, 이제 쭉 그 다음 장에 보면 자료가 두 개를 내가 이제 붙여놨어요. 연결해서. 첫 번째가 인터넷 권력의 미래, 소셜 미디어의 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제목의 논문이고,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최근에 또 우리가 좀 많이 듣고 또 그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적인 거, 좀 이제 각 분량은 좀 많이 있는데 좀 축약을 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인터넷 권력의 이해, 소셜미디어의 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셜미디어, 박창호 박창호 선생님이 한국 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45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제 아주 좋은 자료에서 우리 수업 자료로
가져다가 좀 쓰도록 합니다. 예. 자, 인터넷은 어때요? 인터넷. 아, 우리가 인터넷 없는 그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인터넷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죠.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이버 세계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새로운 역학관계를 이루게 돼. 역학관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힘의 작용.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영향력의 쏠림이 권력화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박창호 선생님이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하나의 소위 문제의식입니다. 자, 인터넷은 하나의 무언가로 고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렵죠.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 속에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익명적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 현상에 대한 이해를 균질적으로 배분해서 몇 개 범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이 사이버 사회는 말 그대로 잡종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양성의 증가는 묶여있는 억압이나 통제 혹은 뭔가에 묶인 일률적인 질서 지음을 좀 어렵게 하는. 자, 지금 무슨 소리인가 공부를 쭉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내가 이제 지금 나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수업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2일, 그렇죠? 3월 2일 첫 수업을 하는데, 3월 2일 첫 수업,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8교시와 9교시죠. 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3월 2일, 예. 그때, 강의실에서 좀 쉽게 또 정리해서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의실에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는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 링크를 이제 공유해서 한 번 더 필요한 경우는 듣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되고 한 번 더 듣는 게 좋겠다 싶으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고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듣고 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듣기 바랍니다. 자, 근대사회 초기에 근대사회 초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뭐냐? 이제 근대사회 초기는 국가죠. 이제 어, 홉스라고 하는 이제 서구의 그 철학 사상가는 이제 국가의 그 대두와 관련해서 무질서 상황에서 권력의 유지를 위한 통제로 국가와 같은 실체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바이어던으로 표현되는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홉스의 이제 사상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어떤 권리를 무엇인가에 위임을 해서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고, 국가에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위임한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권력은 뭐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치 권력이 다른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의 힘을 통해 나타나는 그 질서를 이제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사법적인 어떤 그 이제 징벌을 내리고 이런 것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또 문화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국가의 영향력에 수렴됐던 것이 근대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20세기 들어오고 21세기 들어서는 어느 하나만이 그 사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그 권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권력의 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갖는 영향력에 힘입어서 문화 권력, 정치 권력, 문화 권력.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또 이 정치 권력과 문화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본의 권력이죠. 경제 권력.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정치나 경제보다는 이제 문화의 그 어떤 영역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인터넷은 사람들이 갖는 영향력의 모습과 구도를 이전과 다르게 전개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워블로거나 파워 튜토리안 이런 말이 뭐 이전에 생겼죠. 이것은 우리 사회 영향력의 구도를 다르게 만드는 인터넷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에, 형성됐다고 할까?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은 이제 공개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지금 이제 파워블로거나 파워 튜토리안 했지만, 또 최근에 가장, 그,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유튜버죠. 1인, 그 미디어, 예, 그 얘기도 또 하게 될 겁니다. 음. 그게 다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음. 그래서 인터넷은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널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죠. 예. 소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비인기 상품이 전체 이제 소량이지만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한 롱테일 현상. 역시 인터넷의 효과다. 롱테일 현상. 과거 20%의 상품이 전체 매출 80%를 이끌었다고는 뭐 20대 80의 파레토 법칙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인터넷은 소수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결집되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파워 어떤 집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음. 인터넷 권력의 미래를 상상을 한 기사에서 보면 한국 사회 가장 강력한 집단은 자본가, 사회전략가, 보험 및 배제기업 경영자,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뭐 장작자, 법률 전문가, 금융업자, 작가,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전망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자신들만의 방송 시스템과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이게 이제 2013년도에 벌써 한 10년 전에 이런 그 이제 하나의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있던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특히 유튜버, 1인 유튜버, 1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어떤 성장, 그에 따른 문제는 이제 다양한 문제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라고 하는 1인 미디어 이 매체를 활용을 해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미래 권력 집단들은 인터넷과 분리 생각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작품을 인터넷 미디어에서 재생산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미래 권력 집단이 아니고 어때요? 이미 그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죠. 그렇죠?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도래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뭐 프랑스 미래학자는 자크 아딸리는 하이퍼 노마드라고 이제 했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런데 정착민으로서의 권력자들과는 달리 유연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유목민으로서 유목민으로 세계를 모델로 하는 진정한 지배 계급을 하이퍼 노마드다 했다 이런 얘기죠. 음.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한국에서 접속해서 관계망을 맺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러죠. 저기 최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미국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트위터의 팔로워로 신청해서 익명적 관계망을 맺고 그 영향력의 틀 속에서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관계망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터넷 권력은 그만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정보를 관리해서 통제하던 관료제 혹은 전통적 엘리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전통적인 권력의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면서, 예, 탐색하면서 음,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향력 내지 권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어떤 전개 양상을 좀 보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블로거라든가 트위터, 한 10년 전이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이제 사실은 이 페이스북이 어, 나도 이제 페이스북을, 어, 북, 예. 이 페이스북이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상륙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트위터를 많이 합니까? 페이스북을 좀 하기도 합니까? 나도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전 정도부터 페이스북을 했더라고요. 예. 음, 예, 인터넷 권력의 어떤 가능성. 자, 이런 뭐 이야기를 이 글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예. 예, 좀 오래된 글이긴 합니다. 조금. 자, 인터넷이 출현함으로써 이를테면 이런 그 권력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봅시다. 힘 또는 권력이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것을 유발시키는 힘. 그 힘은 타인에 대한 지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음, 관료제, 직업 공무원 제도를 관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료제와 법으로 나타나는 합법적 권위를 통한 사회 합리화, 형식적 합리화, 이것이 이제 근대 사회에서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권력을, 그러니까 지배를 권력으로 본 그 베버와 마찬가지로 푸코 역시 권력을 지배에서부터 이해하고, 좀 넘어가죠. 이렇게 좀 전문적인 내용의 글이니까 이제 우리 교양으로서 이 수업에 그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그
어렵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냥 무시해도 돼요. 내가 설명한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이 편하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소위 힘의 작용, 미디어를 통한 전통적인 매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새로운 미디어로 환경이 바뀌면서 그 힘의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변화해 오고 있는가를 중심으로만 보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예. 어, 이렇게 이제 집에, 그러니까 그 푸코든 막스 베버든 푸코든 권력은 어떤 지배적 어떤 작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인터넷의 상황에 좀 더 적합한 권력은 이를테면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유형화되면서 권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갖게 되는 일상적인 규준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어긴 차량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국가가 갖고 있는 하나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교통질서를 위해 법규를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강제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질서 안전을 위한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즈라고 하는 또 학자는 이런 권력의 행사 위에 이제 이런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유지가 가능한 것은 이제 이 처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행위의 실행을 고무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식이 행위의 실행을 고무시킨다, 격려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베버가 권력의 작동을 권위로부터 찾았다면 반지는 권력의 작동을 관례와 지식에서 찾고 있는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도로를 건너는 것은 차선의 신호등이 적색이어서 자동차가 멈춰 있어서 안전하다는 지식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유형화되면 신호등의 색에 따른 도로 횡단의 행위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지가 말한 이 권력의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사회 질서를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권력에 대한 접근은 이제 그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교통 신호도 그렇고 관습 습관 등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이제 의식은 뭐 의식할 수도 있고 이제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권력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집합지성의 어떤 권력화다, 또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주술화, 그다음에 유기적 연대.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구조가 이제 변화해 감에 따라서 권력의 소유자 및 그것의 근원, 권력이 작동되는 방식이 변화해 가더라.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수업에서 주목할 것은 이거죠. 예, 이거. 그러니까 주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술, 무속, 그것과 큰 틀에서는 이제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이 주술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세천년에서는
신중심의 세계관이 이제 인간의 삶을 지배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성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성의 신뢰,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그 자신의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이성의 작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술적인 세계 또는 탈주술, 탈은 이제 포스트라고 해서 이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예, 벗어나는 거, 무엇으로, 뭐, 포스트, POST, 뭐, 포스트죠, 영어로? 예, 포스트, 탈,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벗어난다. 주술의 어떤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종교적 고원위, 그러니까 중세 천년의 그 가톨릭, 어떤 그 종교적 해석과 종교적 고원위, 그것으로부터 이제 근대 이성으로 넘어오는 것을 탈주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탈주술화는 어떤 이제 권력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종교적 권위에서 보여주던 사제들의 권력이 당연히 약화됐죠. 이후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력 소유의 축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유교적 연대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다르게 조정하는데, 강압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시적 폭력을 크게 줄이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죠. 사회 변동에 따라 권력의 양태도 변하게 되겠죠. 예컨대 인터넷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를테면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출현 및 일상화는 사회 혹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음,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출현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변화 중 가장 큰 부분은 기회의 증가다. 기회의 증가, 기회의 증가. 그러니까 시공간적 제약의 탈피,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페이스북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간과 공간을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기회의 증가. 음, 기든스는 말하기를, 예,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행위자가 된다는 것이다. 뭔가를 하는 거, 행하는 거, 행위자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행위자의 능력이죠. 행위 수행에서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위 수행에서. 인터넷은 이런 행위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제 개념이 익명성이죠. 익명성. 예, 익명성. 예. 과거에 한정된 경계 속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기회는 제약되었던 것이고, 익명성은 이러한 제약을 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되면 유태인 보석 상가의 사례, 어떤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자신의 가게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한다든가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식의 행동은 폐쇄적 관계망 안에서 존재하는 평판 네트워크에 기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콜마는 이것을 사회자본이라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얘기죠.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이제 긍정적 장치로 뭐 이걸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규정되는 네트워크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폐쇄적 관계망 유지가 사실상
이제 어렵죠. 익명성 효과로 인해서 보다 넓고 개방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그 이전보다는 훨씬 증대되겠죠. 그래서 견고한 사회 자본을 흐트러지게 하고 권력과 영향력도 이제 기존의 그런 권력과 영향력도 힘이 이제 그 다양한 그런 어떤 역학관계로 흐름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물론 이제 인터넷의 어떤 가능성, 다시 말해서 기회 증단의 익명성에 비춰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을 통한 사회 구조 차원의 권력은 큰 이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의 권력의 변화에 충분히 기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회의적인 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사실은 그 권력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런 일련의 논의를 보면 기술 발전의 배경에는 자본 논리가 숨어 있죠. 그렇죠? 자본 논리의 장속에서 작동되는 지식과 기술은 결과적으로 차별과 배제, 양극화되는 세계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은 그런 어떤 기회 증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소위 어떤 장점, 권력의 이제 어떤 기존의 권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이런 그 다양한 어떤 권력 장점,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음, 장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어떤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은 산업사회에서의 원리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기술 선진국에서 재편된 함적 권력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의 힘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자본을 위축시켜서 개인 권력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 차원에서도 질서 유지라는 거대 구조 속에 권력 작동 방식을 허물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장점을 지금 어떤 장점이라든가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본질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아, 이제 그다음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는 결국은 어떤 자본의 지배라고 하는 그 자본의 지배라고 하는 본질의 측면을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이 일상적 권력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새로운 권력을 이제 창출하기도 한다. 인터넷의 행동주의.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 행동주의다. 자,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일상적 관심사나 이익을 중심으로 의제를 만들고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문제 해결 또는 대중 설득을 도모하는 집합 행동을 하게 된다. 뭐 사이버 행동주의. 예. 인터넷 매체에 의존해서 참여 군종을 이끌어 대양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음. 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 일정하게는 이런 어떤 그 담론의 생산과 확산에 기여하기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이제 뭐 이 사회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전개되고 다양한 이슈와 광범위한 방향 그리고 특히 빠른 속도가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1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그 군부에 의한 그 민주적 어떤 선거의 결과를 전복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가 이제 다시 정권을 또 잡고 그랬을 때 미얀마 시민들이
그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저항을 했지만 결국 이제 군부의 그 진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고 그다음에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고 이제 이런 뉴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급속하게 세계로 이제 퍼지고 그래서 일정하게 연대를 모색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제 미얀마의 그런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의 저항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취지하는 그 세계 시민들의 소위 연대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흐름이 정보의 세계적 확산과 그다음에 소위 사이버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를 여실히 봤던 것처럼 어, 미얀마에서는 그런 시민들의 저항이 결국은 일단은 좌절됐죠. 예,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예, 뭐 촛불 시위, 그다음에 반세계 운동, 반테러리즘 운동 이런 환경 운동 이런 그 지역 지역을 혹은 이제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그 이건 계속 이제 그 사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장점과 한계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 비제도적인 권력,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회운동에 있어서 비제도적인 혹은 탈제도적인 행위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측면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접점들의 연결을 통해서 구성된 일종의 구조고 행위다. 동시에 인터넷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리적 영토의 의미를 당연히 넘어서는 것이죠. 예. 한 지역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서는, 예. 뭐 이거 이제 뭐 그 촛불 집회,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인터넷을 통해서 소위 촛불 집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또 이제 소위 어떤 그 동의하는 그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새로운 어떤 시민 권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이 되기는 했죠. 예. 그러나 이제 또 그것이 어, 이제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그 촛불 시민들의 바람과는 좀 많이 다른 어떤 그 현상들로 변화했다 그럴까? 좀 부정적인 의미에 보면 변질됐다 그럴까? 또 분열됐다 그럴까? 그런 우리가 보고 있죠. 예. 어, 여기 먼저 볼까요?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다중저항의 한 형태로서 나타난 사이버 행동주의는 대형 담론을 창출하지만 특정 형태로 발전하게 될 때 권력이 되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다만 이런 소위 사이버 행동주의는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저항 세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이제 플래시몹 같은 예컨대 조직적이지도 않고 영속적이지도 않은 다수가 펼치는 퍼포먼스면서도 문화적 힘으로 작동되는 그다음에 또 자기 표현의 욕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손쉽게 모고 행동하게 하는 블로그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적 힘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필자가 유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인터넷 권력이 일부 소수에게 몰리는 뭐 파워블로거라든가 소셜 테이너라든가 스타 네티즌 그다음에 이제 에, 유튜버 유튜버들의 어떤 그 영향력과 어, 영향력, 여기는 지금 한 1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언급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중에서도 이제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안해서 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필자의 하여튼 관심은 이 인터넷의 영향력이 일부 사람들에게 몰려 있다. 그 영향력이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지금 그 이를테면 뭐 소셜 미디어 세계가 몇 함수의 분포를 보인다. 대단히 활동적인 소수와 평균 이하에 속하는 무수한 다수의 관계 속에서 평균이라는 개념을 벌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인터넷 매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파워가 소수에게 몰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정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 오프라인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사실 온라인에서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지위가 주목을 끌 만한 사람들 은 당연히 인터넷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다음에 정보를 다루는 어떤 능력의 차이. 예, 그러니까 정보 사회 혹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정보는 생산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계속 파워블로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SNS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연예인이라든가 음, 유명 소설가와는 달리 순수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걸 다루는 능력에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 소위 뭐 파워블로거들이라든가 정보의 정보량이 많을수록 하는 파워가 더 이제 커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정도 볼까요? 어, 이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 아주 뛰어난 여러 가지 그야말로 스마트한 기능을 통해서 사이버 행동주의가 단순히 대항담론이나 일상적 미시 권력을 넘어서 안정적인 제도권 문화 속에서 자리된 현상.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권력 부분. 자, 볼까요? 경제 권력, 문화 권력 등 인터넷에서 권력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개인들이 주고받는 영향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호간을 연결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디어 차원을 넘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영역과 사회관계망의 형성, 그다음에 그것에 활발한 이제 소통, 이런 정치 권력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영향력의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 그러나 이제, 음, 자, 그런 이제 영향력의 어떤 측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진정한 인터넷 권력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영향력이 위치해 있는가? 자, 그러니까 전통적 권력 주체, 예, 뭐 국가나 이제 기업들, 전통적 권력 주체들이 여러 자원들을 동원하면서 이들 파워블로거나 파워 트위터를 여전히 통제하게 두게 되어서 미연의 권력 행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음, 지금 했던 이야기를 이제 다양하게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합시다. 예. 자, 인터넷 권력은 인터넷 미디어의 기술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인터넷 권력을 주도하는 세력은 누구고, 이런 인터넷 관력이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 여기 봅시다. 권력은 자신의 의지를 상대에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힘이죠. 이것이 인터넷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 왜?
상대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관계 맺음을 하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 확장이라든가 상대 없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베보식의 권력은 인터넷에서 적응하기는, 이 베보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권력의 개념과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사이버 행동주의. 예. 사이버 행동주의를 통해서 보여주는 힘은 이제 주체성의 확보다, 그랬는데요. 음, 자, 여기 볼까요? 예. 인터넷의 권력이나 지배,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의 시각에서 봐서, 자, 그러니까 권위 없는 지배는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자, 볼까요? 권위 없는 지배는 권력이 될 수 없다. 아, 인터넷에서는 자기 과시와 관심과 흥미에 따른 추정이 다중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다중이 상호 과정에서 집합적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에 기반한 관례가 일관된 행동과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쉽사리 권력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 예, 다만 아, 강압적인 복종은 없지만 자발적인 추정은, 이것이 이제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작용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뭐 힘의 관계,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지금 50분이 됐는데요. 이 두 번째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이번 주에서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하고 또 강의실에서 정리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다시 앞으로 좀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예, 이 제목, 인터넷 권력과 소셜 미디어 힘의 어떤,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 소위 이제 어떤, 파워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권력의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을 좀 했던 것이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 강의실에서 또 다음 주차에서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